자, 이번 시간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해독에 대한 내용들, 많은 암 전문가들이 이야기하기를 암 환자가 꾸준히 그리고 계속적으로 집중적으로 관리해야 될 부분이 바로 Cancer Detox is the answer. 암은 무엇이 답이다? 먹는 게 답이다? 영양이 답이다? 해독이 답입니다. 예, 그래서 이제 왜 그렇게 많은 전문가들이 암이 해독이 답이라고 이야기하는지 매 시간마다 함께 공부하고 있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특별히 58 Natural Remedies in Where There is no Doctor or Medicine이라고 하는 의사도 약도 없는 환경에서 활용할 수 있는 58가지 천연치유 이야기에서 소개하고 있는 가장 빠른 해독 방법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하늘마을에서 소개하고 있는 해독 방법 아시죠? 특별히 5단계 해독을 기억하십니까? 첫째, 모든 병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예, 질병관문의 첫 시작은 대장부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오시면 내가 위암이고 내가 폐암이고 내가 대장암이고 내가 뇌종양이어도 어디부터 들어갑니까? 예, 대장 폐색된 것을 뚫는 것부터 들어가죠. 자, 장폐색을 뚫는 트레펑이 있습니다. 마치 변기 막힌 거를 뚫는 트레펑처럼 장폐색을 뚫는 트레펑이 있는데 그게 뭘까요? 바로 콜텔 에세스틴 박사, 지방이 범인이다라는 세계적인 심장 전문의이신 콜텔 에세스틴 박사가 이야기한 것처럼 바로 이 관상동맥이나 뇌혈관 질환이나 여러분들의 모든 장폐색을 뚫는 데 가장 효과적인 트레펑이 있는데 바로 식물성 트레펑 뭐죠? 예, 과일과 채소 속에 있는 나이트릭 옥사이드, 산화질소가 여러분의 막힌 혈관을 뚫는 트레펑이라는 거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장폐색을 뚫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하늘마을의 해독요법, 대장 해독하는데 어떤 방법이 있었죠? 여기처럼 그 해독 주스를 마시던가요? 아니면 예, 장폐색을 뚫는 가장 좋은 방법은 체력에 따라 물론 다르지만 대개는 3일 과일식, 3일 보식, 3일 일반식 333 패턴으로 한 4번, 5번 돌려주시면 어지간하면 장폐색이 되게 뚫리죠. 자, 그 다음 단계 기억나십니까? 그 전에. 꼭 반드시 관가하지 말아야 될 부분에 대해서 모든 이제 암 전문가들이 이야기하는데 이 부분을 통과하고 패스하고 다 신장 간해독으로 들어가시는데 이상하게 암 환자들이 유튜브에서 한참 난리였죠. 알벤다졸, 펜벤다졸을 먹으면서 통증이 없어졌다 또는 종양 크기가 현저하게 줄어들었다 이런 말들이 막 한때 난리였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암 환자들이 여기 들어오실 때 알벤다졸이나 펜벤다졸을 드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고 또 장복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암 환자들에게 기생충이 상당히 많아요. 특별히 돼지고기를 즐기시던 분들은 선모충경, 뭐 바글바글 뭐 이렇게 기생충이 많이 있기 때문에 돼지고기나 육회 이런 것들 즐기셨던 분들에게 기생충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닥터 클락 박사의 기생충 제거를 40일 동안 3가지 천연 약초를 통해서 기생충 제거를 했습니다. 세 번째 단계는 여러분들이 말씀하신 것처럼 키드니 디톡스, 신장을 해독하고 그 다음에 리버 디톡스, 간 해독을 하고 자, 간 해독을 하는데 이제 좋은 방법들을 아시죠? 6일 동안은 오렌지 주스나 또는 그 유기산이 많은 그런 주스로 담석을 녹여줍니다. 부드럽게 용해하는 작용을 6일 동안 하고 6일 저녁부터 7일 오전까지 앱솜 솔트하고 엑스트라 버진 올리브 오일하고 기억나십니까? 자몽 주스하고 해서 먹고 이제 4차례를 먹고 주무시면 밤새도록 이제 6일 동안 녹여낸 담석들이 이제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간 청소를 하고 7일 동안 다시 대장을 세척을 하죠. 그게 이제 대표적인 게 관장입니다. 마지막 단계가 바로 이제 혈액을 해독하는 단계였죠. 이렇게 해서 이제 5단계 해독들을 하시는 분들이 이제 많으신데요. 자, 이제 대표적으로 이제 많은 중증 환우분들을 돌보는 기관에서 5단계 해독을 하고 났더니 사실은 이 5단계가 아니라 옛날에는요, 1단계 대장 폐색만 뚫어도 그 방법만 계속 로테이션 하셔도 환우분들이 굉장히 많이 회복이 됐었습니다. 그러나 나는 집중적으로 나는 5단계 해독을 하고 싶다 하면 그렇게 하셔도 되지만 그만큼 이제 해독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지금 인지를 시켜드리려고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해독하는 방법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겠는데요. 대표적인 단계가 이제 이런 단계가 있고요. 이번 시간에 이제 소개해드릴 58 Natural Remedies in Where There is no Doctor or Medicine에서 소개하고 있는 해독 방법은 요새 하늘마을에 오시면서 부원장님 제가 이런 그 해독 주스를 먹고 있는데 뭐 ABC 해독 주스부터 시작해서 독일에서 나오는 해독 주스, 뭐 또 덴마크, 뭐 여러 곳에서 요새 해독 주스를 드시고 오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사실은 가장 좋은 해독의 방법은 이제 과일식으로 해독하는 게 가장 좋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오늘 소개해드리는 방법도 여러분들이 또 활용하셔도 좋겠지만 오늘 소개시켜드리는 과일 주스 또 녹즙이라고 할까요? 그러니까 과일과 채소를 가미한 해독 방법은 장기적인 방법을 권하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제 녹즙을 하루에 16잔, 18잔 식사 대신에 이걸 이제 한 달, 두 달 하실 때는 단기적으로는 효과를 보실 수 있을지 모르지만 장기로 하실 때는 섬유질을 빼내고 먹기 때문에 마치 여러분들이 흰쌀 흰밀가루처럼 이렇게 섬유질을 도정해내고 드시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지 모르나 장기적으로 보실 때는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 신장이나 간에 무리를 줄 수도 있기 때문에 오늘 소개해드리는 디톡스를 위한 주스 테라피 이 방법은 여러분들이 일시적으로 한두 달은 활용하실 수 있고 그 이후에 드실 때도 하루에 한 3, 4잔 정도 요 정도로 드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시작해 볼까요? 자, 먼저 이제 디톡스 하시면 이제 아시죠? 디톡스가 뭔지. 뭡니까 디톡스가? 해독이죠. 예. 디톡스 프로그램을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 디톡스 프로그램을 모든 상고병, 고혈압, 고혈당, 고지혈증 또는 뇌종양, 폐암, 신장암, 간암, 유방암 모든 이 질병과 관계된 모든 환우분들이 많은 암 전문가들 뿐만 아니라 농부의사로 유명하신 임동규 선생님이 하는 유명한 얘기가 있죠. 모든 질병을 해결하는 방법은 뭐냐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해독에서부터 시작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집에서 열이 나고 뭐 몸살 기운이 있고 가정의 가장 빠른 주치의는 어디냐면 단식 또는 해독에서부터 시작하시는 게 여러분이 거기서 만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디톡스 프로그램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얻게 되는 유익은 뭐냐면 실제로 우리 몸에 있는 독소를 제거하는데 유익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디톡스를 하는 겁니다. 게다가 단기간에 이 과일과 채소 속에 있는 살아있는 그러한 산 음식, 죽은 음식 여러분들이 사실 질병에 걸린 모든 이유는 동물성 단백질, 암을 유발하는 특정 단백질인 IGF, 인슐린 라이크 그로스 팩터 1이라고 하는 인슐린 유사 성장인자 1과 같은 동물성 단백질, 또 콩 속에 있는 적당한 메티오닌 대신에 메티오닌 수치가 높은 생선,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참치, 뭐 정어리, 뭐 뭡니까 그런 생선 기름, 과도한 생선 기름에 의한 메티오닌 수치 레벨이 올라갔을 때 지방이 계속 축적이 되면서 이 과잉으로 단백질이나 지방 과잉으로 인한 질병이 유발되기 때문에 반대로 원 다이어트, 과일과 채소 속에 있는 효소가 살아있는 산 음식, 식물 효소를 집중적으로 대량 섭취했을 때 몸속에 있는 혈관에 있는 장기 속에 있는 모든 독소와 노폐물들을 쫙쫙쫙쫙쫙쫙 흡착해주는 그런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모든 질병의 치료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Cancer, detox is the answer. 해독에서부터 시작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럼 이제 이 독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디톡스 주스를 드시거나 또는 살아있는 과일의 효소를 드시면서 독이 우리 몸속에서 어떤 경로로 빠져나가냐면 하늘마을에 오셔서 저녁을 삼식을 하시다가 저녁에 과일을 드시기 시작하니까 항상 아침마다 저에게 밤새 화장실 가느라 잠 못 잤어요. 물론 이제 그 40대, 50대 이후에 남성분들이 전립선 비대 증세가 와서 계속 빈뇨증으로 화장실을 다니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럴 때는 요오드나 스피루리나로 이제 균형을 좀 맞춰주셔야 돼요. 전립선 비대가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이제 여성분이고 남성분이고 계속 소변량이 굉장히 많아지는 거 느끼시죠? 해독이 되니까. 소변을 통해서 이제 독소들이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약간 노란색 아주 그 약물이 많이 이 단백뇨가 빠져나오듯이
양냄새가 나는 아주 탁하고 진한 노란색의 소변이 쭉쭉쭉쭉 빠져나오다가 점점 하루에 8컵에서 10컵 이상의 물을 드시면서 혈액을 가장 빨리 깨끗하게 하고 또 세포 속에 있는 독소와 노폐물들을 가장 빨리 녹여줄 수 있는 가장 좋은 혈액 청정제가 뭐냐면 물이라는 것입니다. 물. 여러분, 그래서 물만 잘 마셔도 산다는 얘기는 결코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캘리포니아 대학의 그 정형외과 교수인 닥터 로렌 데이 박사가 유방암에 걸렸을 때 심각한 유방암에서 벤만겔리지 박사 프로그램에 가서 물에서 힌트를 얻는 겁니다. 아, 내가 카페인 음료를 매일 하루에 10잔, 수술할 때마다 8잔, 10잔 뭐 그렇게 늘 드시면서 사시면서 세포의 탈수에서부터 암이 온다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카페인 음료를 드실 때 주의하셔야 된다는 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세포가 탈수되기 시작해서 세포 속에서 산소가 부족하면 몰스타 게이츠 박사가 이야기한 것처럼 암의 시작은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된다? 예,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면서부터 암이 시작된다는 기전을 이해하셔야 됩니다. 아셨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해독을 하실 때 증세가 뭐냐면 첫째, 소변량이 많아진다. 소변으로 이제 노폐물과 독소들이 배출되기 때문에. 두 번째,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변기통 붙잡고 통사정 하셔가지고 매일 먹어도 속이 불편하고 아침에 일어나면 입에서 썩는 내가 나고 눈도 시뻘겋게 프랑켄슈타인 눈빛 같다가 하늘마을에서 오셔가지고 갑자기 저녁을 과일식을 하니까 배가 고파서 잠 못 잤어요. 아침마다 저번 배가죽, 등가죽이 들러붙었어요. 그게 전형적인 해독 증세입니다. 그러니까 슬퍼하거나 노여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늘마을이 여러분을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저희 아빠가 좋아하던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 Anyway, 예, 그래서 여러분 하늘마을이 여러분을 속인 게 아니라 저녁에 과일식을 하면서 해독식을 하면 소변량도 많아지고 대변량도 많아지고 등가죽 배가죽이 달라붙는 것처럼 쭉쭉쭉쭉쭉 배가 고프신 게 전형적인 해독 증세다. 잊지 마세요. 그래서 저보고 아침에 막 속상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하루에 사실 호프만 박사는 하루에 정상적인 배변은 2번이나 3번입니다. 사실 여러분은 이틀에 한 번, 3일에 한 번 이제 배변 작용이 이루어지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장내에 계속 발암물질이 이 간에도 쌓이고 폐에도 쌓이고 신장에도 쌓이고 그 쌓여있는 노폐물, 사실 암덩어리 분해해 보면 죄송하지만 여러분 이런 표현 죄송합니다. 똥덩어리입니다. 독덩어리예요. 그래서 모든 암의 이 회복의 시작은 디톡스에서부터 이루어져야 되는 겁니다. 동의하십니까? 여기서 원활한 쾌변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변비가 심하신 분들 뭐 드시라 그랬어요? 예, 치아씨드 먹었더니 이제 미국에서 전화가 왔어요. 갑자기 대장이 싹싹 긁어져서 나오는 것 같은 느낌을 받으셨대요. 30년 동안 뭘 먹어도 해결이 안 되다가 온갖 식이섬유 다 먹고 했는데 해결이 안 되다가 치아씨드는 말 그대로 동물 중에 가장 작은 동물이 치아와죠. 예, 치아와 강아지 중에 그 가장 작은 씨앗인데 들깨보다도 작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스태미나는 마야 문명이 힘을 내는 듯이 마야 문명이 가장 많이 즐겨 먹던 것이 치아씨드라고 합니다. 가장 작은데 겨자씨처럼 가장 작은 씨알이 가장 많은 은혜를 끼치고 힘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치아씨드를 드시면서 얼마나 많은 이 스태미나가 나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변비가 심하신 분들은 치아씨드를 통해서 이 대장폐석을 뚫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제가 이 사설이 길어집니다. 예, 그래서 예, 대변 작용이 원활해지는 게 이 디톡스의 또 중요한 방법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음식물을 먹는 걸로 해독도 하지만 어떻게 하십니까? 산에 가시면서 하루에 2차례씩 장수 산책로를 산책하다 보니까 피부에 모공이 열리면서 뭐가 나기 시작해요? 땀이 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물을 마시면서 혈액을 청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피부 밖으로 이렇게 이 배출이 되는 땀을 통해 노폐물들을 통해서 그거를 자꾸 샤워를 하셔야 됩니다. 하늘마을 물 아껴 주시려고 목욕 안 하시지 마시고요. 버티지 마시고 목욕하셔서 깨끗하게 닦아내셔서 땀으로 피부로 밖으로 배출되는 그런 노폐물들을 처리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이 처음에 오시면 진짜 죄송합니다만 상담할 때 제가 이렇게 지금은 요새는 마스크를 껴서 잘 모르지만 여러분들이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입에서 썩는 내가 난다. 디톡스해야 될 필요성을 절감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호흡기를 통해서도 독소가 배출이 됩니다. 자, 이렇게 디톡스를 통해서 소변이나
대변이나 땀이나 호흡을 통해서 독소가 배출이 되고요. 자, 그렇다면 이런 많은 단백질 독소들, 지방 독소들, 젖산 피부산과 같은 이런 독소들이 우리 몸에 어떻게 들어가는지 5가지가 경로가 있는데, 특별히 여러분 몸에 이런 많은 유방암 환자분들, 특별히 이제 유방암 환자가 회복되고 난 다음에 꼭 쓰는 책이 유방암 환자가 우유를 먹지 말아야 될 이유라는 책이 많이 알려져 있죠. 이유가 있습니다. 유방암 환자 뭐 먹지 말라고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알고 계십니까? 무슨 수치를 높이는 음식을 먹지 말라? 왜 한동안 콩 먹으면 안 된다고? 에스트로겐 수치를 높이는 거. 전립선암 환자, 난소암 환자, 호르몬성 암 환자들이 특별히 에스트로겐 수치를 높이는 음식, 프로락틴이나 이런 거 수치 높이는 우유나 계란이나 또는 고기 종류들 또는 생선 종류들 이런 종류를 먹으니까 유방암을 촉진시키죠. 사실 독이 우리 몸에 들어가는 경로는 첫째는 음식을 통해서, 그래서 많은 전문가들이 You are what you eat. 당신이 먹은 음식이 당신을 만듭니다. 지금 현재의 나는 내가 먹은 음식이 나를 만들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다시 건강해지시려면 내가 잘못 먹은 음식을 이제 교정하시고 내 암세포가 좋아하지 않는, 암이 크지 않는 환경을 새롭게 만드셔야 합니다. 수술하고 항암하고 방사선 하셔도 여러분들이 계속적으로 암이 계속적으로 생기는 환경을 바꿔주지 않으면 계속적으로 재발되고 전이 되고 재발되고 전이 되는 그런 안타까운 사례들을 반복하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내 몸이 건강해지시려면 여러분들의 식단을 바꾸시는 게 중요한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왜냐하면 독이 인체에 들어가는 첫 번째 경로는 음식을 통해서 내 몸이 구성이 되고 음식을 통해서 내 품성이 구성되기 때문에. 두 번째, 아무리 좋은 음식을 드셔도요, 해독 아무리 잘하셔도 갑자기 시어머니 전화 와서 뚜껑이 확 열려버리시면 그대로 또 다운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외부에서부터 오는 스트레스, 이것을 어떻게 조절하는지 여러분 그동안 배우셨죠? 내 마음 꿀꿀해, 내 마음 짜증나. 그럼 어떻게 하시면 될까요? 가서 들이받으시면 되죠. 남편하고 한판 붙어버리시면 되죠. 시어머니하고 한판 붙어버리시면 되겠죠. 예. 하나님 도와주세요. 예. 제가 이거 지금 정말 이렇게 서운하고 이게 참 분노가 올라오고 치밀어 오는데 제 힘으로 이 감정을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주님 제발 도와주세요. 제가 원하지 않는 이 감정을 죄송하지만 좀 가져가 주세요. 그리고 제게 새 마음을 주세요. 그러면 이상하게요, 새로운 세포가 생깁니다. 예, 화내지 않고 참을 수 있는 세포가 생깁니다. 자, 두 번째, 스트레스가 그런 경로가 되고요. 또 한국인의 3대 이 질병, 남성분들이 사망하는 요인 가운데 하나가 과로사입니다. 과식으로 인해서 이 장기를 혹사시키는 것도 문제지만 과로하시는 것도 상당히 문제입니다. 과로하고 피로하실 때 젖산, 피부르산과 같은 온갖 노폐물들이 축적이 되기 때문입니다. 또 감염에 의해서도 독소가 들어가게 되고 사고에 의해서도 들어가는데 해독이 가장 빠른 방법은 바로 여러분의 하늘마을 오신 이유가 와, 하늘마을 오니까 음식이 환상적이에요 그러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은 여러분들이 음식이 너무 이렇게 드라마틱하게 환상적이면 안 됩니다. 제가 가끔 저희 엄마가 오시는 거를 이렇게 제지하는 이유가 상다리가 부러지게 드시면 안 됩니다. 단순하게 드시면 드실수록 여러분들이 빨리 회복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서운해하지 마세요. 네. 그래서 해독이 가장 빠른 것은 음식을 통해서 해독하실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디톡스에 꼭 빼놓아서는 안 되는 것이 있습니다. 닥터 거순요법 하시는 분들이 종종 오십니다. 한번 한 치과 의사 선생님이 오셨는데 닥터 거순요법을 하시던 분이세요. 그래서 하루에 3번씩 관장을 하시는데 거순요법을 하시는 분들은 많은 대체 3대 대중요법으로도 회복이 되지 않던 환자들이 이상하게 거순요법을 하시면서 회복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죠. 대표적인 케이스가 바로 거순요법의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해독요법과 영양요법입니다. 두 가지를 드라마틱하게 조화를 잘 해줬더니 회복이 되는데 해독요법 가운데 음식으로 디톡스를 하기도 하지만 저녁에 여러분들처럼 뭘 하시면 돼요? 관장을 하시는 게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커피 관장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하늘마을에서는 레몬이나 비타민C 관장을 하죠.
또는 숙관장을 하셔도 됩니다. 이제 이런 관장을 하시는데 이제 유기산이 많은 음식이 들어가면 위궤양이나 위상과다 또는 장상 피화상 때문에 뒤집어지시는 분들은 숙관장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관장하는 게 대장 폐색을 뚫는데 상당히 좋은 방법이라 이런 질문들을 하세요. 관장을 계속적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이렇게 자연 배변이 되지 않아서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떠세요? 라고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사실 이제 암 환자들의 대부분은 오랜 동안 흰쌀, 흰밀가루, 흰설탕, 고도로 정제된 정제유에 의해서 거기다가 기름에 튀기고 볶고 지지고가 거의 주식으로 드셔서 장폐색이 심하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자연 배변이 세포가 완전히 조금 안정이 돼서 자연 배변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관장을 하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예, 그리고 식사를 하시는 도중에라도 물론 해독식을 하시고 관장을 하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지만 식사를 하셨는데 밖에 나가셔서 혹시 기름기 있는 음식을 드셨다거나 또는 흰쌀이나 불가피하게 밖에는 현미밥 드시기가 어려우니까 그런 상황에서는 집에 오셔서 식사를 하셨더라도 관장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관장하는 방법엔 두 가지 방법이 있죠. 직장 관장을 하셔도 되는데 직장 관장과 구강 관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담낭절제 수술을 하셨거나 이런 경우에는 관장을 하기가 어려우실 때는 직장 관장이 어려우신 분들은 구강 관장을 하시면 됩니다. 자, 구강 관장은 아침에 제가 설명드렸듯이 미지근한 물 1리터에 소금 몇 큰술? 2큰술을 넣고 쉐킷 흔들어서 만약에 속이 울렁울렁 되시면 물에다가 레몬즙을 좀 짜서 넣으시면 울렁증이 덜해집니다. 자, 그렇게 해서 한 번에 원샷으로 드시면 좀 있으면 굉장한 효과를 보실 수가 있죠. 그래서 제가 누구라고 말씀드릴 수 없는데 몇 분이 지금 샥 하셔서 아침에 스마일하고 오셨는데 확실히 관장해 보시니까 도움이 되시는 거 느끼시죠? 장폐색이 오래되면 여러분들이 통증도 유발되는 경우가 있고 몸이 계속 찌뿌둥합니다. 소화기도 계속 정체돼 있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장 속에 계속 이 노폐물을 축적하고 계시지 않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디톡스와 함께 빼놓을 수 없는 애가 실과 바늘처럼 인 아이가 바로 관장입니다. 자, 이 관장은요, 대변 상태와 배변 습관은 대장 건강에 아주 중요한 신호를 보내줍니다. 왜냐하면 이 인체가 병이 들기 시작하는 이 독은 장에서 시작해서 전신에 다 퍼지면서 도미노 현상처럼 주르륵 무너지기 때문에 대장에 폐색이 되니까 위장, 췌장, 신장, 간 주르륵 다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변비를 작은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변비에서부터 모든 질병이 시작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치아씨드를 규칙적으로 드시는 것도 상당히 도움이 되고 저탄고지 대신에 어떻게 하셔야 돼요? 저탄고지 식사 대신에 저지방 채식 식단이 여러분들에게 굉장히 독소를 이렇게 비축하지 않는 좋은 방법이라는 거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시면요, 소변 색깔을 좀 확인하세요. 소변 색깔이 아직도 누리끼리하다? 그러면 혈액의 노폐물 농도가 높기 때문에 혈액을 맑게 해주시는 물을 하루에 8컵에서 10컵 정도 드십니다. 복수나 흉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고요. 소변 색깔이 물 색깔이 될 때까지 맑아져야 되고 소변에서 냄새가 없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대변도 마찬가지입니다. 대변이 계란 2개 먹고 난 다음에 변 보신 적 있으시죠? 어릴 때 우리 다 해본 경험이 있으시죠? 와, 그러면 화장실 못 들어가요. 그죠? 그건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나 경험하셨을 겁니다. 예. 그래서 독소가 쌓이지 않는, 특별히 계란에는 비소가 숨어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이 소변이나 대변을 체크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대변이 바나나처럼 이렇게 부피가 크고 무르게, 그래서 아직 이제 설사 형태로 나오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완전히 낑낑 그냥 막 사리처럼 땡글땡글하게 아주 힘들게 지금 보시는 분들도 있는데 죄송합니다. 지금 식사 시간 아니니까 연상하셔도 괜찮죠. 네. 가끔 제가 짓궂게 식사 시간에 연상을 시켜서 죄송합니다만. 네. 그래서 이제 대변의 냄새를 먼저 체크하시고요. 모양도 좀 체크하시면 좋겠고 횟수도 못지않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사실 건강한 배변의 조건은 호프만 박사는 3번 정도가 좋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저는 2-3번 합니다. 그리고 색깔도 이제 위암 환자분들이나 보면 새까만 변, 여러분 물론 숟가루를 드셔서 새까만 변하고는 다릅니다. 숱이 이렇게 장을 한번 씻고 나오면서 새까매져서 중금속을 다 배출했을 때 배변 색깔과
아니면 이제 위암이나 이럴 때 회색변이나 아주 까만 변을 보실 때는 아직도 이제 문제가 많죠. 그 다음에 이제 변 보는 시간이나 변을 보고 난 다음에 아직도 잔변감이 있다면 관장을 하셔서 우리 장 속에 있는 그 부패를 유발하는 모든 독소들을 빨리 배출하는 것이 굉장히 효과적입니다. 치료의 시작은 디톡스에서부터. 디톡스는 관장과 함께 잊지 마세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제가 소개해드린 디톡스 방법 가운데 이제 디톡스 주스를 통해서 하시는 방법. 요새 아주 디톡스 주스에 대해서 문의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굳이 여러분들이 디톡스 주스를 사서 드시지 말고 주스를 내가 단기간에 우리 아이들이 출퇴근한다. 뭐 출근해서 과일식을 시킬 수 없는 상황이다. 그럴 때는 좀 활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럴 때 가장 최선책은 효소가 살아있는 그대로 과일이나 채소를 드시는 게 1번입니다. 최선책입니다. 차선책으로 디톡스 주스를 활용하시는 거 괜찮습니다. 그러나 단기간, 장기간 드신다면 하루에 3컵 정도. 자, 그러면 왜 이런 이제 건강 주스 테라피를 하시느냐? 바로 효소를 얻기 위해서입니다. 자, 효소에는 지금 제가 이제 로푸드를 많이 하죠. 로푸드 음식을 많이 하는데 로푸드는 과거에는 건강 요리 하면 비건 채식 요리로 알려졌는데 지금은 거기보다 레벨이 이제 레벨업된 게 바로 뭐냐면 효소가 파괴되지 않는 건강식을 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옛날에는 기름에 튀기고 볶고 지지고 모든 채소를 가지고 그냥 열을 가하면 채소이기만 하면 되는 줄 알았지만 요새는 오히려 뭐냐면 로푸드, 효소가 파괴되지 않는 55도 이하의 효소가 살아있는 음식을 드시는 게 훨씬 더 여러분 건강에 산 음식으로 여러분의 죽은 세포가 부활될 수 있다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한 단계 더 레벨업 된 게 바로 비건 채식 요리에서 로푸드 요리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환우분들이 산 음식을 60% 정도, 그 다음에 죽은 음식이라기보다는 조리된 음식은 뭐 단백질이나 지방질 10%, 그 다음에 복합 탄수화물 한 20-30%, 해서 80%는 천연 탄수화물인 과일과 채소를 통해서 그리고 복합 탄수화물인 감자, 고구마, 볶은 곡식 뭐 이런 복합 탄수화물 전분기가 많은 애들을 합쳐서 80%, 812를 기억하세요. 자, 여기서 80%는 단백질일까요? 지방질일까요? 뭘까요? 효소가 살아있는 산 음식이 80%가 되어야 합니다. 예, 그래서 효소가 완전히 살아있는 과일과 채소를 80% 정도 드시고 10%는 단백질. 여러분들이 그렇게 목숨 걸고 50% 이상은 단백질을 먹어야 돼 라는 강박관념에서 이제 아프시면서 깨어나셨죠. 예. 그래서 이제 이 단백질 신화에서 좀 깨어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10%는 단백질, 10%는 지방질. 이렇게 섭취하시는 것이 건강의 최적의 조건이라는 사실을 이제 많은 전문가들이 발견해냈죠. 자, 그래서 효소에는 3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과일과 채소에 많은 식물 효소와 우리 인체 생리대사가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메타볼리즘이 아주 효과적으로 될 수 있는 대사 효소. 그 다음에 소화가 잘 되도록 유발해주는, 특별히 이제 아침에 이제 무나물이 이모들이 매일 내십니다. 왜요? 무에 뭐가 많아서? 예, 프로테아제, 단백질 소화 효소, 또 지방 소화 효소, 리파아제, 또 아밀라아제, 전분 소화 효소, 아밀라아제, 푸티알렌, 이런 소화 효소가 많이 들어있는 이런 살아있는 음식을 드시라는 겁니다. 이런 식물성 효소를 가장 효과적으로 섭취하면 우리 몸속의 효소의 소화나 신진대사를 돕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하는 방법이 효소를 생으로 먹는 거. 그게 뭘까요? 효소를 생으로 먹는다. 예, 과일과 채소를 살아있는 그대로 효소가 파괴되지 않은 채로 드시는 게 가장 좋고 오늘 소개해드리는 요 생즙으로 마시면 가장 빠르게 섭취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식물성에 들어있는 이 효소는 주로 55도를 넘게 가열하면 죽어버리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제가 이제 로푸드를 할 때 55도 이하에서 예, 이렇게 요리를 하게 되는데요. 이제 녹즙이나 이런 이 과일즙이나 이런 걸 드실 때 즙으로 마시면 섬유질을 소화시킬 시간이 제거되기 때문에 효과가 굉장히 빨리 올라갈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 섬유질을 계속 탈락시킨 음식을 계속 드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습관성이 되면서 이 소화기가 약해질 수도 있고 또 흰쌀 먹는 것처럼 섬유질이 계속 탈락되다 보면 더 약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장이나 간에 무리를 줄 수도 있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더 생으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자, 디톡스를 위한 주스 테라피는요. 크게 과일 주스와 채소 주스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2가지로. 자, 오늘 소개해드릴 주스 종류는 과일 주스, 그리고 당근 주스, 그리고 많이 드시는 게 그린 주스 많이 드시죠. 그리고 곡류나 두유 주스, 그리고 알뿌리 주스,
그 다음에 씨앗, 아마씨, 햄프씨, 해바라기씨, 호박씨, 요런 씨앗 주스는 이제 체력이 너무 떨어지시는 분들, 그럴 때 활용하시면 됩니다. 계절별, 나라별, 이제 갖기 좋은 특수 생산물 주스를 섭취하시면 되겠는데요. 요런 이제 테라피 주스를 드시다 보면, 이런 해독 주스는 대량의 채소와 과일을 한꺼번에, 사실 여러분 이 한 컵, 200ml 한 컵에 도마도 주스를 드신다면 도마도 몇 개 정도 들어가던가요? 이모 해보셔서 아시죠? 오렌지 주스 요만한 거 180ml에 2개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스를 짤 때 굉장히 압축돼서 가기 때문에 한꺼번에 대량의 채소나 과일을 단기간에 섭취하실 수가 있죠. 게다가 이제 항산화 물질을 집중적으로 섭취할 수가 있고 단기간에 면역력을 쑥쑥 올릴 수가 있기 때문에 이 단기 프로그램으로는 유익합니다. 자, 그래서 건강을 유지하고 암을 예방하기 위해서 매일 200ml를 3잔 정도, 요 정도 드시는 건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녹즙만 해가지고 게다가 이제 뭡니까 우리가 그 약용 채소와 또 식용 채소가 있는데 약용과 같은 케일이나 신선초 같은 독한 애들을 계속 하루에 뭐 16컵, 18컵 이렇게 드시게 되면 단기적으로는 효과를 보실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신장이나 간에 무리가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 정도는 큰 무리가 없지만 주의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대개 이제 당뇨 환자분들이나 암 환자분들은 당에 굉장히 민감하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과일 주스를 드실 때는 사과나 귤 같은 애들은 당이 많이 들어있어서 염려를 많이 하시는데 밤에는 드시지 않는 게 좋고요. 요럴 때는 특별히 이제 신선한 그린이나 다른 식물성과 파이토케미칼이 많이 들어있는 그 주스를 마시는 것은 유익합니다. 자, 여기서 소개하고 있는 주스별 재료와 양을 좀 보겠습니다. 자, 그린 주스를 만드는 방법, 당근 주스를 만드는 방법, 씨앗 주스를 만드는 방법을 좀 살펴볼게요. 첫째, 그린 주스를 만들 때 여기 보시면 시금치 30g 정도에 양배추 100g 정도, 그리고 사과 100g 정도에 레몬 1개, 요렇게 이제 그린 주스를 만들어서 바이타믹스 같은 데 고속 믹서기에 드르륵 갈아서 하루에 3컵 정도, 아주 특별히 이제 니코틴 중독이나 약물 중독 또는 그런 코케인 중독, 마약 중독이 되어 있는 분들에게는 단기적으로 굉장히 빨리 체질을 바꿀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 한두 달 드시는 거는 참 유익합니다. 그리고 이제 암 환자가 장기적으로 이런 주스를 드신다고 할 때는 하루에 3컵 이상을 드시지 않는 게 효과적이라는 거 기억하세요. 그래서 요렇게 그린 주스를 드셔도 되고, 시금치가 없다 하면 초록색 대신 브로콜리나 쑥갓이나 물냉이나 제철 초록색 항산화 효과가 높은 애를 드시면 되겠고요. 또 다른 그린 주스 방법은 케일 100g, 또 귤 250g, 또 딸기나 감, 레몬, 사과, 요 귤 대신에 요걸 대체하셔도 되고, 물 100ml에 드르륵 갈아서 이렇게 그린 주스를 드실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예, 또 이제 당근 주스가 이제 되게 애들 많이 해 드시죠. 베타카로틴이 높으니까. 그래서 항암 작용이 높기 때문에 당근 2개에다가 사과 하나, 양배추 8분의 1개, 레몬 1개. 만약 양배추가 없다면 아스파라거스나 브로콜리나 적 파프리카나 포도를 활용해서 이렇게 당근 주스를 만드는 방법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과일 주스, 두유 주스, 씨앗 주스를 좀 소개하자면요. 여기 보시는 것처럼 레몬 1개에다가 사과 100g, 자몽 1개, 꿀 작은 숟갈. 그래서 만약 사과와 자몽이 없다면 딸기와 멜론, 감, 귤 이런 비율로 만드셔도 됩니다. 또 이제 체력이 많이 떨어지시는 분들이 주로 이제 두유 주스를 드시는데 두유 100ml에다가 사과 180g, 당근 100g, 깨 1큰술. 만약 사과와 당근이 없다면 멜론 50g, 당근 80g 이렇게 대체하셔도 되고, 또 양배추 100g, 사과 80g으로 대체하셔도 됩니다. 이런 방법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체력이 많이 떨어지시는 분들이 주로 씨앗 주스를 많이 드십니다. 씨앗 주스를 드실 때는 생 해바라기씨, 생 호박씨, 생 참깨, 생 들깨, 달맞이꽃씨, 장미씨, 아마씨, 석류씨, 치아씨, 햄프씨, 씨앗 많죠? 아마씨, 햄프씨 뭐 이런 거. 이 씨앗 중에서 2가지 이상 섞어서 물이나 두유를 붓고 즙을 짜서 드실 때는 단기적으로 체력이 많이 떨어질 때 도움이 됩니다. 그렇게 활용하시면 되는데, 사실 저는 이런 주스를 그렇게 추천하지는 않습니다. 예, 단기적으로는 드셔도 괜찮지만 가장 좋은 건 여러분 그냥 살아있는 과일 채로 드시는 게 좋습니다. 또 살아있는 채소 그대로 드시는 게 더 효과적이나, 그러나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다가 조금 떨어지실 때 체력이 너무 떨어진다, 고도로 집중적으로 체력을 올려야 될 필요가 있다, 그럴 때 활용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거를 조금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과일과 채소과 과일에서 헷갈리시는 분들이 많아요. 사실 지금 과일과 채소가 막 섞여 있어요. 예, 뭐 당근에다가 뭐 사과에다가 뭐 막 섞여 있죠. 소화기가 약하신 분들은 과일과 채소를 섞으시면 화학작용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요 공식을 알고 계셔야 되는데, 나무에서 열리는 그 과일, 맺히는 과일은 대표적으로 뭐가 있을까요? 사과. 예, 이상하게 자궁암 환자들, 난소암 환자분들은요, 사과로 과일식을 3일시켜 하고 나면 그 한 텀, 두 텀 할 때마다 이제 그 오로 같은 게 쏟아지는 분들이 많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전립선 환자도 마찬가지고, 지난번에는 문 선생님이라고 신장 환자분이 과일식을 시켜놨더니 뭐 한 3주 지나고 나니까 막 엄청나게 그런 것들이 쏟아지더라고요. 그러면서 굉장히 회복이 빠르신데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 게. 자, 그런데 이제 가장 좋은 과일은 사과, 바나나로 많이 대표적으로 암 전문가들은 이야기하죠. 그래서 저도 과일식을 할 때는 저는 아침, 점심, 저녁을 사과를 먹습니다. 사과의 펙틴 성분이 굉장히 유익하고요. 예, 그래서 이제 나무에서 열리는 과일과 과일로 대표적인 게 단독으로 먹어야 되는 과일은 바로 요 과일과 과일입니다. 그래서 사과, 나무과 베리 종류들, 예, 그 다음에 오렌지 대표적으로, 그 다음에 포도, 그리고 자두, 배, 복숭아, 감, 이런 애들은 이제 어떻습니까? 예, 나무에서 열리는 애들. 근데 이제 밭에서 채소과 과일 있죠. 채소과 과일 대표적인 게 뭐가 있습니까? 밭에서 따는 애들, 수박, 참외, 멜론, 키위, 도마도, 방울도마도, 딸기,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는데, 이상하다? 하늘마을에서 밥을 줄 때 점심 식사에 파인애플이 나오대? 파인애플 나무에서 나는 애 아니에요? 어떠세요, 여러분? 바나나는요? 그런데 얘를 어느 과일로 분류해요? 예, 요게 예외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얘는 그렇게 화학작용이 일어나지 않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거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렇게 하시면 좋겠고요. 그런데 주의하실 점이 있어요.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과일과 과일은 채소와 함께 드시지 않는 게 좋습니다. 화학작용이 많이 일어납니다. 예를 들면 바나나하고요, 오렌지하고, 아까 바나나는 채소과 과일로 분류했습니까? 과일과 과일로 분류했습니까? 채소과 과일로 오늘 이제 배우셨죠. 자, 그런데 오렌지는요, 과일과 과일. 당과일하고 신과일이 섞으면 화학작용이 일어나서 떼굴떼굴 구르십니다. 제가 특별히 오렌지하고 사과를 먹고 아주 죽는 줄 알았습니다. 오렌지하고 바나나를 먹고, 옛날에. 예, 여러분도 한번 누구 조금 미운 분 있으면 이런 거 알려드리면 안 되는데 그러면 배탈 납니다. 이제 배가, 예, 화학작용이 일어나요. 그래서 당과일과 신과일은 섞지 않으셔야 합니다. 특별히 이제 바나나하고 오렌지처럼 당과일, 신과일이 섞이면 가스가 차고 화학작용이 일어나기 때문에 과일과 과일은 채소과 과일과 함께 섭취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채소 속에 있는 섬유질이 흡수할 때 소화를 지체시키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소화기관이 많이 약한 사람들은 함께 섭취하지 않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런데 도마도, 파인애플, 이런 또 키위, 메론, 수박, 딸기, 이런 애들은 어떻게 해도 좋다고요? 채소과 과일은 같은 채소끼리 함께 섭취해도 괜찮습니다. 화학작용이 일어나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도마도는 같이 드시죠. 근데 이제 헷갈리는 게 또 있어요. 여기 보니까 견과류. 견과류는 어떻게 드시면 될까요? 견과류. 과일하고 채소하고 곡류하고 함께 먹어도 될까요? 예, 견과류는 과일이나 채소, 곡류와 함께 섭취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세미나 가면서 이제 머리를 많이 써야 될 때는 제가 식사를 안 하고 과일하고 견과류만 먹습니다. 그러면 아주 든든하고 굉장히 효과적으로 이 강의할 때 똘망똘망해집니다. 예, 그리고 자, 여기 올리브하고 아보카도가 있습니다. 올리브하고 아보카도는 이게 헷갈리시죠, 또? 과일인데 뭘 많이 하고 있어요? 많이 함유하고 있습니까? 지방질을 많이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견과류처럼 과일하고 채소와 함께 섭취하셔도 화학작용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예. 근데 많은 분들이 제가 이제 샐러드 만들 때 레몬즙을 넣는데 괜찮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아요. 자, 이 레몬은 과일입니다. 그런데 레몬즙으로 주스로 활용할 때는 섬유질이 탈락되었기 때문에 과일과 채소와 함께 샐러드 드레싱 소스에 함께 넣으셔도 화학작용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제가 댓글에 이 레몬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부원장님, 왜 그 요리 연습하실 때 샐러드 만들 때 레몬즙 넣으시면 화학작용이 일어나지 않아요?
요거 기억하세요. 섬유질이 즙으로 짜면 섬유질이 제거됐기 때문에 과일과 채소와 함께 드셔도 큰 무리가 없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빵이나 고구마나 감자, 호박은 과일과 함께 섭취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해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주스하고 음식 배합하실 때 이 올바른 음식의 배합은 과학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아무거나 그냥 막 밥 먹고 난 다음에 이 과일을 드시면 어떻게 돼요? 특별히 포도 같은 거 드시면 어떻게 돼요? 예, 술 마신 것 같은 혈액의 농도가 그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나무에서 열리는 이 과일과 과일은 식후에 드시지 않고 가장 좋은 과일 섭취 방법은 나무에서 열리는 과일과 과일은 단독으로 하늘마을에서처럼 과일만 단독으로 드시는 게 좋고 단과일, 신과일을 섞지 않고 오늘 사과 드셨으면 내일은 포도 이런 식으로 끼니마다 바꾸시는 게 좋지 한 끼니에 귀한 손님 오셨다고 아보카도도 내고 뭐 도마도도 내고 망고도 내고 두리안도 내고 이렇게 썩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해서 음식물 배합에 대한 지혜를 얻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